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 재단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소위 쪽지 예산으로 금액은 적지만 국비는 내려왔는데 이제는 박람회 국비 지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이후 박람회 재단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은 2014년 60억 원에서 42억, 24억, 16억, 9억, 지난해 7억 원으로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이마저도 2018년부터는 본 예산에 반영도 안 돼 소위 쪽지 예산으로 충당해왔습니다. 국가 행사에 대한 5년 지원 후 일몰제라는 기재부의 방침 때문인데 올해는 7억 원의 쪽지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년에 박람회장 관리와 비고쇼 운영이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차입 경영을 해온 박람회 재단은 내년에도 더 큰 돈을 빌려야 할 형편입니다. 국제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계획,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놓고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을 우리는 몰라, 이런 태도. 갇힌 국제행사 사후 활용 특별법 제정에 많은 지자체들이 공감하는 이유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서 여수 엑스포와 관련된 예산은 10주년 기념행사 5억 원이 전부입니다. 그동안 쪽지 예산을 요구해온 주철현 의원은 올해 이마저도 무산되자 이제는 자신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공공 개발하는 형식인데 지난주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번 주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쪽지 예산 7억 원도 좀 안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람회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인수해서 이제 공공개발하게 되면은 이 법안도 이번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초 선거 전국과 맞물려 후위를 도모하기는 힘듭니다. 사후 활용 대안은 표류하고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운영 수익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재부에 막혀 운영비까지 바닥난 박람회 재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 동북권 감염병 진단센터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건축 설계 공모에서 우수 작품을 선정하고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동북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는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생물안전 3등급 시설로서 신종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해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2028년 COP33 유치에 나선 여수시가 어제부터 10일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탄소 중립 주간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 기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해 한 건당 이산화탄소 4g을 줄이는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와 함께 대중교통 한 번 이상 사용하기 등을 실천하고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장바구니 사용과 플라스틱 헌팅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2050 탄소 중립 목표 선언 1주년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한 주 동안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같은 사고를 당했는데도 어느 지역에 샀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보험업계가 보험 가입 시 자체 심사를 통해 다른 보험 가입 조건과 보장 금액을 제시하면서 특정 지역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부터 전남 지역과 수도권으로 가며 보험을 설계하고 판매해온 A씨. 지난해 A씨는 수도권 주민에게 설계해 판매한 보험을 전남 지역 주민에게도 판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전남 지역 고객의 보험 가입을 거절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수도권 고객에게 판매한 보험에서 상해 사망 1억 원 보장 조건을 추가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해 사망은 보험사의 손해율이 낮아 보험사에게는 이득이 많이 남는 보험이기 때문에 추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역별 보험료 차등은 현행법에 불법으로 명시돼 있는 상황. A씨는 보험사가 자체 심사로 지역마다 보험금과 보장 조건 등을 달리해 편법적으로 특정 지역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누구는 상해 사망을 더 넣어야 되고
누구는 상해 사망을 안 넣어도 된다. 그러면 상해 사망을 더 넣는 쪽이 보험료가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더 차이가 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씨는 보험 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가입 시 수도권의 다른 주소를 입력하라고 권고한 적도 있다고 조심스레 털어놨습니다. 그 손해보험 설계사가 어느 지역의 사람이냐. 그 손해보험 거주자 주소로 언더라이팅을 하더라고요. 주소만 바꾸면은 승인이 나버리니까. 실제로 취재진이 A씨와 함께 한 달에 2만 원을 납부하는 운전자 보험을 설계한 뒤 가입자의 주소만 바꿔봤습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경기도 주소를 기입하면 보험 가입이 승인되고 전라남도 주소에서는 가입이 거절됩니다. 결국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보장 금액을 8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낮추고 나서야 전라남도 주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2만 원을 냈지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더 낮은 셈입니다. 암암리에 알고는 있지만 그만둘 생각하지 않으면 좀 얘기하기 어렵지 않을까. 금융감독원은 다른 보험사에서도 이 같은 비슷한 사례의 민원이 접수돼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언더라이팅 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과연 그게 합리적이냐? 그건 한번 뜯어봐야지. 한편 해당 보험사 측은 지역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자세한 해명 대신 해당 문구와 프로그램이 전산 오류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 연양뜰에 건립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의 공정률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목재문화체험장의 공정률이 75%를 달성했으며 내년 6월까지 건립 공사를 마치고 8월부터는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업비 91억 원이 투입되는 목재문화체험장에는 목재 전시관과 목공체험관, 북카페 등이 들어서며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전시 체험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을 연계한 스토리텔링의 하나로 묘도동 일원의 조명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진남관과 선소, 흥국사 등을 연계한 이순신 테마관광 자원을 개발하기로 하고 내년 7월부터 2024년 말까지 7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동마을 진입로 개설과 객갓길 산책로, 소공원 등 묘도동 조명연합수군 테마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2억 3천여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묘도동 테마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과 개발 계획, 설계 등에 나섰습니다. 오는 2025년 열리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개최 도시로 광주시가 선택됐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와 2파전으로 치러진 유치전에서 광주가 6명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고 탄탄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드리드를 압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세계 양궁연맹이 스페인 마드리드와 2파전을 벌였던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행위 투표에서 10대 1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대회 유치를 공식 선언한 이후 본격적으로 유치 경쟁에 뛰어든 광주시는 지금까지 6명의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고 국제적인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광주를 방문해 실사를 벌인 세계 양궁연맹 관계자들은 전반적인 준비 상태에 대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제가 세계선수권대회 홍보대사도 하고 있고 실사도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유치 확정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2025년에 열릴 시합이지만 그것도 노력해서 그때 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마다 대륙을 돌며 열리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건 1985년 서울과 2009년 울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광주시의 경우엔 2015년 광주 유대회와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이어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까지 세 번의 국제 대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두 차례 국제 스포츠를 치른 도시로서 광주시의 대회 유치 준비 상황과 시민들의 대회 열망이 이번 유치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특히 이번 대회의 결승전을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강한 도전 정신과 시대 발전을 선도해온 광주 시민들의 특별한 DNA가 공정과 배려,
열정과 도전의 스포츠 정신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세계 양궁연맹 집행위는 애초 중국 상하이에서 열 예정이었던 2022년 양궁 월드컵도 광주에서 열기로 하는 등 광주시가 명실상부 프로스포츠 중심 도시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율촌 일산단에 4,5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추진됩니다. 롯데케미칼과 자회사인 삼박 LFT는 어제 전라남도와 순천시, 광양시 등과 투자 협약을 맺고 율촌 일산단에 4,500억 원을 들여 첨단 소재 공장 등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오는 2028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5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자체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장이나 각종 개발 현장에 있던 가로수들은 공사 시작과 함께 폐기되기 일쑤였는데요. 광주에 시립 수목원이 건립되면서 가로수의 운명도 바뀌고 있습니다. 수목원 조성에 가로수가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지친 나무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아직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한 채 물과 영양소를 공급받고 있는 이 나무들. 원래는 광주 도심 곳곳에 심겨 있던 가로수들입니다. 지하철 공사나 재개발 등 각종 공사가 추진되면서 잘릴 위기에 처해 있던 것들인데 새롭게 건립되는 시립 수목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 공사 현장 구간에 있던 느티나무들입니다. 뿌리째 뽑혀서 지금은 이렇게 수목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큰 나무는 자리를 바꾸면 뿌리에 손상을 입고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관련 전문가들이 수년 동안 고민하며 터득한 요령을 동원하면서 나무의 회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목원에 들어오는 나무는 동백나무와 은행나무 등 52종, 4,700여 그루에 달합니다. 컨테이너 화분식으로 해서 그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저희가 몇 년 동안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렇게 나무를 옮겨서 나무를 새로 사려던 계획을 바꿔서 원래 있던 가로수를 활용하니 수목원 조성 비용도 37억 원이나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또 주민들도 수십 년의 추억이 얽힌 나무들을 수목원에서 다시 볼 수 있어 가로수 재활용을 반기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수목원으로 인식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또 광주 시민과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폐기 처분됐던 가로수가 수목원으로 자리를 옮겨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순천시가 내년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80세 이상 시민으로 연간 12만 원의 카드 포인트를 지급받아 목욕 및 이미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암군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만 6천 마리를 사육 중인 영암군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발생해 예방적 살처분에 나섰습니다. 전남의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올 들어 처음으로 전라남도는 도내 산란계 농장 87곳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업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순천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순천시 일자리 창출 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와 식사,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